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수 경도라는 섬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찍어 왔습니다. 요즘은 그 맛있는 거를 보거나 좋은 데를 보면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요. 진심으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수학여행으로 가시든지 또는 책거리 장소로도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기해년이 되고 이 기해년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 이건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전같이 자료가 없어서 조금만 오픈될 때는 그 자그마한 힌트나 이런 걸로도 전체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런 힌트만 갖고도 굉장히 해보겠는데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기해년만 쳐도 기해년 운세 갑부터 개까지 그 다음에 한국의 국운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의 학생 숫자만큼의 선생님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좋은 말씀과 공부를 내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데 핑계 댈 게 없어요. 자료가 없다 안 되고 단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선택과 집중의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공부에 그 승패를 좌우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맞는 공부들을 선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그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선생님들의 그런 다양한 견해가 어떤 원리에서 출발됐는가 또 어떤 각도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들만큼의 능력도 안 되지만 제가 또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른 각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그런 각도를 다른 견해를 여러분들이 치사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아무튼 기해년이라고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어제가 오늘 되고 오늘이 내일 되듯이 무술년이 기해년 되고 기해년이 시간 지나면 경자년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한번 해가 바뀌는 즈음에 기해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일간이나 사주 구성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해가 올 때 공부하시기 좋아요. 일단은 자기부터 견주어서 어떤 일이 예측되는지 기해년의 운세를 보시기 위해서는 사실 그 무술년 전에의 내 사주가 주는 메시지와 나의 삶의 궤적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큰 단위로는 음양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사주 구성하고 살펴보시고 오행과 식간 12지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일어났던 일들 그러나 명리는 시간의 공부가 돼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빨리 도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늦게 도래하기도 해요.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의 구성 속에서 드러나야 할 어떤 것들이 사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우리 예전 영화관 시스템으로 가면 앞에 좀 덩치 큰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어린 학생이 있을 때 굉장히 그 화면을 보기 불편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이 지구 위에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서는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부터 여러분들 직장생활 또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교생활, 기타 사회관계 속에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가 굉장히 폭넓게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영화관 말씀드렸듯이 어떤 드러나야 되는 현상이 때로는 내 눈에는 감지가 안 되고 넘어가거나 어떨 때에는 그 양이
더 크게 와닿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팔자의 왜곡이 아니고 사람 사이 관계에서 생기는 왜곡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드러나야 될 현상이 왜 내한테는 없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주공간, 그 다음에 주위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하는 것도 찾아지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무술년을 지나 기해년에 당도했고,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경자년으로 넘어가요. 이럴 때 한 개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개인의 삶만큼이나 주변 이해가 관계된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살았다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활동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중국가 관계, 다인하고의 관계의 영향력이 작고, 활동이 커지면 커지고 넓어질수록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은 더 넓게 나아가서 우리 지구 위에서 관계된 특정 국가들, 우리하고 연결성이 많은 국가들하고의 관계가 우리 기해년의 경제, 문화, 정치 여러분들의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을 문화적인 오행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을 문화적인 오행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오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듯이 도표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나라의 문화적인 특징을 오행으로 구분해 놨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각도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결정나 있다. 미국은 비견급제의 해를 만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에너지가 바깥으로 도출되는 시기입니다. 본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에너지인 회자축의 수국을 만나서 경제적으로는 비견급제를 만난다는 것은 제의 반대 기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은 활로를 찾는데 예를 쓸 것이고, 미국도 안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양반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해요. 그 중에 영리,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도 백악관은 100%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고 고려되고 있을 테고, 그래서 어쩌면 미국은 또 이런 시기를 겪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이 그네들이 어떤 순환적인 관계에서 됐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미국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시험대회에서, 그라운드에서 드러나게 경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물질적인 능력이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나서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경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발 경제의 신호는 사실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메시지를 뭐 2, 3년 가지 않겠는가. 주도권을 조금 잃을 수도 있겠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드디어 경제적인 호기를 맞는 시기가 왔습니다. 어떤 데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중앙토는 동서남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고, 종합적으로 가장 가깝고, 어느 쪽으로 손을 내뻗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누구하고 짝이 되어도 이상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부터 3년간, 그네들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중국 쪽 경제를 보는 명략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의 글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부터 3년을 아마 대단히 집중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네들은 그렇다 치고, 자, 이제 한국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가 목기라고 약속 또는 잠시 규정 짓는다면, 술년에
식상이 죽었어요. 그죠? 식상이 묘지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는데 이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숨겨져서 다시 에너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지나고 이제 앞으로 해년과 자년과 충년을 만나면 한국은 한 세기를 다시 판 구조를 짜는 정신세계의 공부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시대적인 메시지도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3년 뒤의 세상을 바라보는 또 앞으로의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는 한국 나름대로의 숙성의 기간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해년은 자년보다는 더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 다양함이 표출되고 이동, 변수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걸 먼저 먹을 수는 없다. 오늘의 주제는 먼저 먹을 수는 없다. 왜? 3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2층이라는 계단을 차근차근 밟고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느 나라에게는 경제적인 부를 갖다 주고 어느 나라에는 뭐 자존감, 명예, 세계 질서에서의 우선권을 갖는 명예적인 일이 있고 또 한국이 처한 각도에서는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가는 또 다른 어떤 발판의 시대가 되는 준비를 하더라도 어느 다른 나라도 역시 지난 세월 속에 거쳐봤을 것이다. 이에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 속의 기해년은 잘 아시겠지만 기해년 자체는 60년마다 오지요. 그래서 한 몇백 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에 남아있는 기해년의 특징으로 본다면 뭐 한번 자연환경으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 뭐 태풍 뭐 그런 걸로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다면은 세종대왕 때 대마도를 갖다가 우리가 접수를 했다. 뭐 기타 뭐 이제 큰 나라의 문제는 없는 해로 기억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기해년이 가지고 있는 해자축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관련하여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어느 나라든 종교가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교육이 새로운 게 들어오다 보면 그런 이제 시기가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큰 정세로 봤을 때는 천재지변에 주의해야 될 일, 종교나 학문과 관련된 일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일 정도로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국이 오행상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하고 발맞춰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한 3년간 국가적으로나 개인도 이러한 인성의 계절을 만나서 본인을 더 확대하고 키워나가고 힘을 배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지금 미국이 해자축을 만나서 그라운드 위에서 한 게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듯이 우리는 또 인묘진년에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드러난 힘을 가감없이 세상하고 한번 붙어야 될 때가 온다.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해자축밖에 없다. 서로가 뜻을 모으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입장에서의 힘의 균형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우리야 국가 정세는 그렇다 치고 기해년이 우리 개인한테 왔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영향을 줄까? 힘의 관계가 성립이 될까를 보면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참 놀라는 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저쪽에 이제 공부 습관이 돼서 그런 건데 기해년에 갑일간은 어떻다, 을일간은 어떻다는 사실은 확률적으로도 맞을 수 없는 이야기고 맞다 하더라도 그 프로테지가 낮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준비하는데 20, 30%도 해당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팔자 8개를 누구나 공평하게 갖고 있어요. 우리는 팔자 8개 중에
자기 일간만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해가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나머지 7자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세상은 여러분들 사실 지금 배경화면에 나와 있는 하늘만큼이나 넓습니다. 얼만큼? 1대1로 정확하게. 우주의 수치를 우리가 우주의 질량적인 거, 크기, 범위, 내용을 100이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한 인간 역시 거기에 1대1로 존재하는 100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역사 속의 개인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가 아닌 인간은 누구나가 1대1로 우주하고의 관계다.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지.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이 틀렸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참고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기해년에 갑일간은 어떻다, 을일간은 어떻다는 정말 큰 오류를 놓을 수 있거나 또는 공부에서 더 큰 걸 보셔야 되는데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혹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적용될 때에는 구체적인 나머지 글자들하고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기가 천간에서 관계 있는 글자 그러면 갑기, 합토, 기혈충 병화는 인성이고 이렇게 개수는 기계충 이 정도로 보실 건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병화와 무토와 을목은 작년에 술년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명리학적으로 술년입니다. 입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술년에 어떤 상태가 된다 했어요? 술년에 묘지에 들어갔다 그죠? 그럼 해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지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또 기토나 해수하고 무관하게 그냥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란 말이지. 지지에 와도 여러분 해하고 관계없는 글자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뚜렷한 별만큼 유성만큼 확실히 들어오는가 아니면 좀 멀리 있어서 아니면 내가 눈이 안 좋아서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 글자들은 더더욱이 사주 구성 안에 와서 어울리면서 작용할 때는 그냥 그리와 둘 수가 없어요. 그건 나하고의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가 바뀌면서 기해년이 와서 기해년이 왔을 때 각 개인별로 팔자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갑일간, 을일간은 어떻고 또는 쥐띠는 어떻고 소띠는 어떻고 뱀띠는 어떻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를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띠를 기준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큰 틀에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00 몇 년도에 교육제도가 바뀌었다. 이거는 같은 띠들이 그 범주 안에서 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전부 다 나쁘거나 누구한테 전부 다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개개인마다 그러한 제도의 변화, 문화 문명의 변화가 누구한테는 좋았지만 누구한테는 불편한 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띠를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900 몇 년도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다. 1910년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뜻있는 선각자들은 나와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학업에 전진할 수 없었다. 그 중에 부모들이 돈이 있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구라파로 유학을 보낸 사람은 몸은 건졌다. 여러 가지 이에 맞는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떠한 해가 어느 띠에게만 유난히 좋다 불편하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띠는 내 친구들입니다. 주위에 널려있는 내 친구들. 내하고 같은 띠니까. 12살 많은 그 띠동갑도 마찬가지고 24살 많은 띠동갑도. 예전에는 우리 삶이
그리고 길지 않으니까 띠동갑들이 안 많았는데 지금은 띠동갑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60년만 해도 띠동갑이 몇 개 나옵니까? 근데 이제 80년까지가 한 섹트 안에서 같이 살아가요. 그럼 띠동갑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과연 거기에 들어오는 기해년이라는 해라는 글자, 기라는 글자가 띠와 영향성을 가지고 명리 공부를 하는 우리가 그래도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려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공부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차피 다 하는 일이고, 아차 잘못하면 큰 산을 봐야 될 때 나뭇잎 하나의 변화로 나무나 숲의 변화를 못 읽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 들 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고, 한 번 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각 천간에 있는 글자들마다 기해년을 만나서 다양한 변화가 있고 각 띠들별로 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천간의 글자가 또 일간만 있습니까? 네? 기토가 왔을 때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이건 다 일간이지만 나머지 천간은 발 빼고 놀고 있겠습니까? 지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2019년 운세의 변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또 창하면 저렇게 발을 빼는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발 빼는 문제가 아니고 제 입장에서 정녕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자는 거는 돼요, 여러분. 재미삼아 보는 일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문의 역사 속에 오늘의 운세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어느 시절에는 나왔다가 사라진 적도 있고 죽으니까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죽고 나서 1년 지나니까 옛날에 작년에 이때 누가 죽었네가 나오지만 운세는 끊임없이 나왔어요. 오늘의 운세가 어떻게 결정날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셨다면 이 명리 공부의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셔서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권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오늘 이 다음 시간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기해년의 운세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기타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에서 그러한 내용들은 그 선생님들 나름대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 선생님들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